그냥 잠시만 여기서 쉬었다 가면 안 될까요? 다리에 힘이 풀려 어느 순간 쓰러질 것 같은 남자의 목소리가 떨린다. 주름진 얼굴, 헝클어진 머리, 흙 묻은 옷을 본 여직원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경비팀에 연락해주세요. 3층 명품반에 방문객 한 분이 계십니다. 경비원 중 한 명이 남자의 마른 팔에 고통을 줄 정도로 그의 팔을 거칠게 잡았다. 으악, 짧은 비명과 함께 정호의 몸이 차가운 바닥으로 기울어졌다. 남자는 수치심을 느끼고 다음 날 백화점을 찾아가서 한마디 하자 직원들은 충격에 빠지게 되는데 남자의 정체는 무엇일까? 아침 햇살이 정원의 장미꽃 위에 금빛으로 내려앉았습니다. 김정호는 낡은 정원사 모자를 쓰고 무릎을 꿇은 채 장미 가지를 정성스럽게 손질하고 있었어요. 그의 거칠고 주름진 손가락 사이로 흙이 비집고 들어와 손톱 밑을 까맣게 물들였습니다. 수십 년간 수천억의 계약서에 서명했던 그 손이 지금은 장미 가시에 찔려 피가 맺혀 있었죠. 정호 씨, 아침 식사 준비됐어요. 가정부 최영미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고요한 정원에 울렸습니다. 정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지만 그의 눈빛은 잠시 안개 속을 헤매는 듯 혼란스러워 보였어요. 네, 금방 들어갈게요. 목소리에 힘이 실리지 않았습니다. 정호는 75세, 서울 강남 일대의 랜드마크 건물들을 개발한 부동산 재벌이었습니다. 한때 그의 이름은 부동산 업계에서 전설처럼 불렸죠. 정호가 땅을 샀다는 소문만으로도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은퇴하여 강남 한복판의 고급 주택에서 조용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과거는 마치 다른 사람의 삶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어요. 정원 한쪽에서 물을 마시던 정호는 문득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지워진 느낌이었어요. 이런 순간이 요즘 자주 찾아왔습니다. 치매 진단을 받은 지 1년. 가족과 의사들은 증상이 더 악화되기 전에 할 수 있는 모든 즐거운 일을 하라고 조언했어요. 정호의 가슴에는 늘 작은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또 무엇을 잊어버릴까? 정호는 천천히 일어서며 허리를 펴보았어요. 온몸의 관절이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습니다. 검은 흙과 비료, 자국이 묻은 낡은 작업복이 그의 몸을 감싸고 있었어요. 한때 수조 원의 재산을 일군 거물이라고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소박한 모습이었죠. 그가 평생 모은 재산보다 더 값진 것은 지금 이 순간 손끝에 느껴지는 흙의 질감과 장미향이었습니다. 오늘은 어디를 산책할까? 그는 중얼거리며 모자를 바로 썼습니다. 영미는 그가 혼자 나가는 것을 걱정했지만 의사는 일상적인 활동이 치매 진행을 늦출 수 있다고 했어요. 정호의 집은 높은 담과 첨단 보안 시스템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주머니에는 항상 GPS 추적기가 있었습니다. 자유와 안전 사이에 쓰라린 타협이었죠. 정호 씨, 너무 멀리 가지 마세요. 날씨가 더워질 것 같아요. 영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금방 돌아올 거예요. 정호는 영미에게 힘없이 손을 흔들며 대문을 나섰습니다. 아침 공기는 상쾌했어요. 그는 천천히 걸으며 강남의 변화하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거리의 거의 모든 건물에 그의 손길이 닿아 있었죠. 그가 심은 콘크리트 나무들이 하늘을 향해 솟아 있었습니다. 저 빌딩은
내가 지은 건가? 순간 정호의 마음이 뒤틀리듯 혼란스러워졌어요. 머릿속에서 과거와 현재가 뒤섞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억의 퍼즐 조각들이 제멋대로 흩어지고 있었어요. 그는 발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갑자기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여기가 어디지? 나는 왜 여기에 있지?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호는 식은땀을 흘리며 길모퉁이에 서 있었어요. 숨이 가빠지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지만 아무도 작업복을 입은 노인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어요. 한때 모든 이의 시선을 사로잡던 그는 이제 투명인간처럼 거리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때 맞은편에 우뚝 선 거대한 건물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찬란하게 빛나는 유리창과 웅장한 입구, 희미한 기억이 그의 마음속에서 번개처럼 번쩍였습니다. 내가 설계한 건물이야. 정호는 중얼거리며 횡단보도를 건넜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점점 더 확신에 차 있었어요. 강남의 랜드마크. 그가 10년 전에 개발한 프리미엄 백화점 건물이었습니다. 그의 최고 걸작 중 하나였죠. 입구에 도착한 정호는 잠시 멈춰 서서 건물을 올려다보았어요. 그의 눈에 자부심의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곧 그 빛은 다시 혼란으로 가려졌습니다. 머릿속에서 안개가 다시 피어올랐어요. 왜 내가 여기에 왔지? 집은 어디지? 더위와 혼란이 그를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목이 타들어가는 듯했어요. 정호는 목이 마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에어컨이 시원하게 나오는 백화점 안으로 들어갔어요. 유리문을 밀자 차가운 공기가 그를 반겼습니다. 화려한 대리석 로비가 그를 맞이했어요. 정호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눈부신 조명, 향수 냄새, 세련된 인테리어, 모든 것이 그에게 낯설면서도 묘하게 친숙했어요. 사람들은 모두 세련된 옷차림이었고 그들 사이에서 흙 묻은 작업복을 입은 노인은 너무나 이질적으로 보였습니다. 마치 잘못 그려진 퍼즐 조각 같았어요. 저기 물 좀 마실 수 있을까요? 정호가 안내 데스크에 서 있던 직원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직원은 마치 그가 투명 인간인 것처럼 무시했어요. 가슴 한구석이 바늘로 찌르는 듯 아프게 조여왔습니다. 한때 그의 이름 석자의 모든 문이 활짝 열렸던 시절이 있었는데 정호는 천천히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갔어요. 발밑에서 계단이 움직이는 느낌이 어지러웠습니다. 위층으로 올라갈수록 상품들은 더 고급스러워졌어요. 3층에 도착했을 때 그는 명품관이라고 쓰인 화려한 간판을 보았습니다. 금빛 글자가 그의 눈에 반짝였어요. 여긴 내가 직접 구상한 공간인데. 순간 기억의 파편이 그의 마음을 날카롭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가슴이 욱신거렸어요. 그는 이 백화점의 설계 당시 명품관을 특별히 신경 써서 디자인했다는 것을 희미하게 기억해냈습니다. 유럽의 궁전 같은 분위기로. 하지만 그 기억은 안개처럼 금방 사라졌어요. 머릿속이 다시 텅 비어버렸습니다. 정호는 명품관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의 낡은 운동화가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에 흙 자국을 남겼습니다. 그 흔적을 보며 왠지 모를 죄책감이 들었어요. 유명 브랜드 매장들 사이로
그는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몇몇 고객들이 그를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보았어요. 귓가에 작은 속삭임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 사람 뭐지? 여기에 저런 사람이? 정호는 그들의 시선이 가시처럼 따가웠지만 그저 물 한 잔을 마시고 잠시 쉬고 싶을 뿐이었어요. 목이 너무 말랐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정호는 점점 더 심한 갈증을 느꼈고 지친 다리는 휴식을 애타게 원했어요. 그는 한 고급 브랜드 매장 앞에 멈춰 서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주름진 얼굴, 헝클어진 머리, 흙 묻은 옷,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차가운 얼음, 조각 같은 목소리가 그의 귀에 꽂혔어요. 정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매장 직원을 바라보았습니다. 28세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그녀의 이름표에는 이수연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완벽하게 차려입은 수연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지만 그 눈빛은 경계심으로 가득했어요. 물 한 잔만 마실 수 있을까요? 좀 목이 마르네요. 정호의 목소리는 사막처럼 갈라졌습니다. 수연의 눈빛이 순간 싸늘하게 변했어요. 그녀의 미소가 얼어붙었습니다. 여기는 물을 제공하는 곳이 아닙니다. 카페가 2층에 있으니 그쪽으로 가보세요. 그녀의 말투에는 분명한 거부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해충을 대하듯 했어요. 정호의 마음 한 구석이 움츠러들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작은 불꽃이 꺼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냥 잠시만 여기서 쉬었다 가면 안 될까요? 정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어느 순간 쓰러질 것 같았어요. 죄송합니다만 이곳은 고객을 위한 공간입니다. 수연의 말은 정중했지만 그 뜻은 분명했어요. 당신은 우리 고객이 아니다. 그 말은 화살처럼 정호의 가슴을 관통했습니다. 그는 갑자기 자신의 모습이 창피하게 느껴졌어요. 흙 묻은 작업복, 너덜너덜한 모자, 지친 얼굴. 자신이 누구인지 말하고 싶었지만 그 순간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뭔가 말하려는 순간 수연은 이미 인터폰을 들고 있었어요. 그녀의 붉은 매니큐어가 칠해진 손가락이 단호하게 버튼을 눌렀습니다. 경비팀에 연락해주세요. 3층 명품관에 방문객 한 분이 계십니다. 그녀의 차가운 목소리를 들으며 정호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시계의 태엽이 끊어지는 소리 같았어요.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려 매장을 나오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2명의 경비원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검은 제복을 입은 그들의 표정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단호했어요. 정호의 심장이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이쪽으로 오시겠습니까? 그들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존중도 담겨 있지 않았어요. 정호는 자신의 상황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마치 악몽을 꾸는 것 같았어요. 그는 이 백화점의 창조자였습니다. 이 명품관을 직접 구상하고 설계한 사람이었어요. 수천억을 들여 만든 이 공간에서 그는 지금 쫓겨나는 불청객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애냐. 말을 끝마치기도 전에 경비원 중 한 명이 그의 팔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손아 귀에 힘이 정호의 마른 팔에 고통을 주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호의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75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수치스러운 순간은 처음이었습니다. 너무 강한 힘에 정호는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어요. 발이 꼬이고 균형을 잃었습니다. 그의 심장이
공중에 떠 있는 느낌이었어요. 으악, 짧은 비명과 함께 정호의 몸이 기울어졌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슬로 모션처럼 느려지는 듯했어요. 자신이 넘어지고 있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았지만 노쇠한 몸은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마른 몸이 대리석 바닥을 향해 천천히 기울어지고 있었어요. 백화점의 화려한 크리스탈 조명이 그의 눈에 번쩍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마치 번개가 뇌리를 스치듯 갑자기 모든 기억이 물밀듯이 돌아왔어요. 정신을 가리던 안개가 한순간에 걷혔습니다. 이 백화점 내가 만든 거야. 이 땅 30년 전 내가 매입했지. 그 설계도 내 손으로 직접. 그는 김정호, 강남의 전설적인 부동산 개발업자였습니다. 수조 원의 자산을 가진 거물이었죠. VVIP 고객들을 위한 특별 라운지를 직접 디자인했던 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그는 자신이 지은 백화점에서 마치 쓰레기처럼 쫓겨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정호의 연약한 몸은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닿았습니다. 뼈마디가 바닥에 부딪히며 날카로운 통증이 온몸을 관통했어요. 작은 신음소리가 그의 입에서 새어나왔습니다. 흐, 귓가에서는 주변 사람들의 놀란 숨소리와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누군가 저런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지만 정호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어요. 그의 눈에는 오직 천장의 샹들리에만 보였습니다. 그가 특별히 프랑스에서 주문했던 바로 그 샹들리에였어요. 정호는 고통을 느끼면서도 이상하게 평온했습니다. 모든 것이 선명해졌어요. 그는 천천히 앉으려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제 분노와 자존심이 반짝였어요. 정호는 손을 바닥에 짚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병원에 연락할까요? 경비원 중 한 명이 죄책감에 물었습니다. 하지만 정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저 묵묵히 허리를 펴고 자세를 가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걸어서 명품관을 빠져나갔어요. 정호의 눈빛은 이제 달라져 있었습니다. 혼란스러움 대신 결연함이 자리 잡았어요. 그는 백화점을 나와 택시를 잡았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택시 기사가 물었습니다. 강남역 근처 대원빌딩으로 가주세요. 정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는 이제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대원빌딩 15층. 그의 재무 컨설턴트이자 자산관리사인 박민수의 사무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택시가 출발하는 동안 정호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강남의 거리를 지나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일군 이 도시에서 자신이 짓고 키운 이 거리에서 오늘 그는 가장 처참한 모욕을 당했어요. 하지만 그는 아직 김정호였습니다. 내일 다시 오겠어. 그는 창밖으로 멀어지는 백화점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결의에 찬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이수연은 매장 유리창 너머로 흙 묻은 작업복을 입은 노인이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녀의 입가에 희미한 조소가 어렸습니다. 비싼 명품 가방을 들고 매장에 들어오는 고객에게 환한 미소를 지어 보이며 그녀는 방금 있었던 일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렸어요. 어서 오세요. 김 사장님. 찾으시던 한정판 백이 입고됐습니다. 수연은 목소리 톤을 한 옥타브 높이며 상냥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방금 전 노인을 대했을 때의 싸늘함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오늘은 특별히 힘든 날이었습니다.
이번 달 매출 목표의 절반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지점장은 아침 회의에서 모든 직원들을 다그쳤어요. VIP 고객이 아니면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우리는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수연은 백화점 명품관에서 일한 지 3년째였습니다. 최근 몇 개월간 경기 침체로 명품 판매가 급감한 상황이었어요. 그녀의 어깨는 무거웠습니다. 어제 받은 문자 메시지가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수연아, 다음 달 등록금 언제쯤 보내줄 수 있어? 동생의 대학 등록금, 어머니의 병원비, 그리고 자신의 월세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인센티브 없이는 도저히 버틸 수 없는 상황이었죠. 수연 씨, 지점장님이 찾으세요. 동료의 말에 수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또 다시 판매 실적에 대한 압박이겠죠. 그녀는 거울을 보며 머리카락을 정돈하고 완벽한 미소를 지어보았습니다. 그 미소 뒤에 감춰진 불안과 초조함은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다음 날 아침, 김정호는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흙 묻은 작업복 대신 깔끔한 네이비 수트를 입고 머리는 반듯하게 빗어 넘겼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니 옛 기억이 새록새록 떠올랐습니다. 한때 그는 이런 수트를 입고 수천억 원의 계약을 성사시켰었죠. 정호 씨, 손님이 오셨어요. 가정부 영미의 말에 정호는 천천히 거실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는 그의 오랜 재무 컨설턴트 박민수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선생님, 오랜만에 정장 차림이시네요. 무슨 일 있으세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묻어났습니다. 정호는 미소 지으며 창가로 걸어갔어요. 오늘은 머릿속이 맑았습니다. 치매의 안개가 잠시 걷힌 날이었죠. 어제 내가 만든 백화점에서 쫓겨났어. 정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상처가 배어 있었어요. 민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무슨 일이? 정호는 어제 있었던 일을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말을 마치자 민수의 얼굴이 분노로 붉어졌어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선생님은 그 백화점 지분의 30%를 여전히 소유하고 계신데요. VIP 중에 VIP이신데. 정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오랜만에 날카로워졌어요. 오늘 나와 함께 가주게. 내 지분 증명서와 VIP 카드를 준비해주게.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서 정의감이 불타올랐어요. 백화점 명품관 3층. 수연은 진열대를 정리하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도 손님은 뜸했어요. 그때 매장 입구에 두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한 사람은 70대로 보이는 노신사, 다른 한 사람은 40대 초반의 남성이었죠. 수연은 자동으로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갔습니다. 노신사의 얼굴이 어딘가 낯익었지만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어요.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상냥했습니다. 노신사의 정장 차림과 손목에 찬 고급 시계를 보니 분명 VIP 고객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정호는 천천히 수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제 자신을 내쫓았던 그 직원이었어요. 가슴 속에서 복잡한 감정이 일렁였습니다. 분노, 상처, 그리고 묘한 통쾌함까지. 어제 이곳에 왔었는데 기억하시나요? 정호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그녀의 기억 속에는 수많은 고객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이 노신사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매일 많은 고객님을 뵙다 보니 민수가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어제 오후 이 매장에서 한 노인을 쫓아내지 않으셨습니까? 작업복을 입은 수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제 그 불청객이 생각났어요. 하지만 눈앞에 깔끔한 노신사와 흙투성이 노인을 연결시키기는 어려웠습니다. 아, 혹시 그분 친척이신가요? 정말 죄송합니다만 저희 매장은 고객을 위한 공간이라서. 정호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뜨겁게 끓어올랐어요. 그 불청객이 바로 나요. 수연의 얼굴에서 혈색이 싹 가셨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네, 그게 정말 죄송합니다. 전 몰랐어요. 민수는 서류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수연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분은 김정호 회장님이십니다. 이 백화점 지분 30%의 소유주시죠. 이 건물을 직접 설계하고 개발하신 분입니다. 수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의 몸에서 식은땀이 흘렀어요. 순간 다리에서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정말 몰랐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호는 그녀를 가만히 바라보았어요. 예전에 그였다면 화를 냈을 테지만 지금은 이상하게 평온했습니다. 지점장을 불러주시겠어요? 정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수연은 황급히 인터폰을 들었어요. 그녀의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점장님, 3층 명품관으로 빨리 와주세요. 김정호 회장님께서. 네, 그 김정호 회장님이요. 수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불안과 공포가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이런 실수는 명백한 해고 사유였습니다. 동생의 등록금, 어머니의 병원비,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위기였죠. 불과 3분 만에 지점장 강태우가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어요. 회장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어쩐 일로 직접. 태우의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눈빛에는 당혹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정호를 특별 라운지로 안내하려 했어요. 회장님, 저희 VIP 라운지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정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단호했어요. 그럴 필요 없소. 내 사무실로 이야기하러 가지요. 태우는 당황했습니다. 정호가 사무실이라고 부른 곳은 백화점 최상층에 있는 주인만을 위한 특별 공간이었어요. 10년 넘게 열리지 않았던 문이었습니다. 예, 모시겠습니다. 태우는 고개를 숙이며 정호를 안내했습니다. 수연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민수가 그녀에게 명함 한 장을 건넸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이 주소로 오세요. 회장님께서 할 말이 있으십니다. 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떻게 이런 실수를. 민수는 그녀의 말을 자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사과는 의미 없습니다. 내일 뵙죠. 민수는 돌아서서 정호를 따라갔습니다. 수연은 그 자리에 무너지듯 주저앉았어요. 그녀의 손에 들린 명함에는 정호 재단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백화점 최상층 사무실. 정호는 오랜만에 자신의 공간을 둘러보았습니다. 먼지가 쌓인 책상, 바래진 가죽 소파, 그리고 벽에 걸린 옛 사진들. 10년이라는 세월이 이곳에도 흘러갔어요. 이 자리에서 많은 결정을 내렸었지. 정호의 목소리에는
감회가 서려 있었습니다. 태우는 불안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회장님, 어제 있었던 일 정말 죄송합니다. 직원 교육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당장 그 직원을 해고하고 정호는 손을 들어 태우의 말을 막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말이 있지. 정호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그는 창가로 걸어가 강남의 풍경을 내려다보았어요. 내 지분을 매각할 생각이요. 태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의 입에서 탄식이 새어나왔어요. 회장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어제 일은 정말 불미스러운 해프닝일 뿐이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든 보상하고. 정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어요. 내일 아침 내 변호사가 계약서를 가지고 올 거요. 준비하시게. 정호는 천천히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그의 걸음걸이에는 오랜만에 활기가 돌고 있었어요. 뒤에 남겨진 태우는 절망에 빠진 표정이었습니다. 정호의 지분 매각은 백화점 전체에 큰 타격을 줄 것이 분명했어요. 민수는 정호를 따라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그는 정호의 표정을 살폈어요. 정말 매각하실 겁니까? 정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장난기 어린 빛이 어렸어요. 내일 보자고. 아직 할 일이 남았어.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며 정호의 가슴 속에서는 오랜만에 뜨거운 열정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치매의 안개 속에서도 그는 여전히 김정우였어요. 강남의 전설, 부동산의 제왕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김정호의 침실로 부드럽게 스며들었습니다. 정호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어요. 어제와 다르게 오늘은 그의 머릿속이 맑았습니다. 치매의 안개가 잠시 물러간 듯했어요. 그는 침대에서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정호의 집은 강남 한복판에 자리한 고급 단독주택이었어요. 정원이 내려다 보이는 창문 너머로 어제 자신이 가꾸던 장미들이 아침 이슬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문득 그 순간의 평화로움이 그의 마음을 채웠어요. 오늘은 좋은 날이 될 거야. 정호는 중얼거리며 옷장을 열었습니다. 오늘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정장이 걸려 있었어요. 은색 줄무늬가 들어간 검은색 수트, 하얀 셔츠, 그리고 붉은색 넥타이. 한때 그가 중요한 계약을 체결할 때 입었던 승리의 수트였습니다. 정호는 천천히 정장을 입었어요. 거울 앞에 선 그는 한때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40년 전 첫 빌딩을 완공했을 때의 그 설렘과 자부심이 다시 가슴 속에서 일렁였어요. 정호 씨, 아침 식사 준비됐어요. 민수 씨도 도착하셨습니다. 가정부 영미의 목소리에 정호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자신의 존엄을 되찾는 날이었습니다. 식탁에는 박민수가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민수는 정호를 보자마자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오늘 컨디션이 좋아 보이십니다. 정호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오랜만에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어제 계획한 대로 준비됐나?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 가방을 들어 보였습니다. 네. 모든 서류가 준비됐습니다. 지분 증명서, VIP 카드, 그리고 매각 계약서까지요. 정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그는 민수와 함께 차에 올랐어요. 오늘은 운전기사 대신 민수가 직접 운전했습니다. 긴장되세요? 민수의 물음에
정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놀랍도록 평온했어요. 아니, 오히려 기대돼. 오랜만에 사업가로서의 결정을 내리는 것 같아. 차가 백화점을 향해 달리는 동안 정호는 창밖으로 변해가는 강남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모든 변화 속에서 그가 남긴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었어요. 그것은 그에게 큰 자부심이었습니다. 백화점 앞에 차가 멈췄을 때 이미 지점장 강태우가 초조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회장님, 일찍 오셨네요. 저희가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태우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가득했어요. 정호의 집은 매각 소식이 알려지면서 백화점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고 합니다. 주가가 급락하고 다른 투자자들도 불안해하기 시작했죠. 정호는 태우의 인사를 가볍게 받아들이며 백화점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직원들은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고 경비원들은 경례를 붙였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놀랍게도 백화점 간부들이 일렬로 서서 정호를 맞이했어요. 마치 국빈을 맞이하는 듯한 정중함이었습니다. 정호의 가슴 한구석이 아렸어요. 단지 외모가 달라졌을 뿐인데 사람들의 태도가 이렇게나 달라지다니. 회장님, 3층 명품관으로 모시겠습니다. 태우가 앞장서서 안내했습니다. 정호는 민수와 함께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갔어요. 어제 자신이 내쫓겼던 바로 그 장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3층에 도착하자 정호의 시선이 한 곳에 멈췄어요. 어제 자신을 내쫓았던 그 매장, 그리고 그곳에 서 있는 이수연이 보였습니다. 수연은 창백한 얼굴로 떨고 있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공포와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정호는 천천히 수연에게 다가갔어요. 주변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집중되었어요. 어제는 고생 많았소. 정호의 목소리는 의외로 부드러웠습니다. 수연의 눈에 놀라움이 스쳤어요.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무례했습니다. 정호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제의 차가웠던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 그녀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당신의 이름이 뭐요? 이수연입니다. 수연 씨,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해요.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지. 정호의 말에 수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작게 떨렸어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제가 어떻게 감히 회장님을. 정호는 손을 들어 그녀의 말을 부드럽게 멈추게 했습니다. 오늘은 회의가 있어요. 당신도 함께하면 좋겠소. 수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해고가 아닌 회의에 참석 요청이라니 예상치 못한 전개였습니다. 지점장 태우가 앞장서서 그들을 VIP 라운지로 안내했어요. 라운지 안에는 이미 몇몇 백화점 중역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호는 천천히 주 자리에 앉았어요. 그의 옆에는 민수가, 그리고 맞은편에는 태우와 다른 임원들이 앉았습니다. 수연은 구석자리에 조용히 앉았어요. 자, 이제 시작하지요. 정호의 말에 방 안의 공기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민수가 서류 가방을 열어 계약서를 꺼냈어요. 회장님께서는 현재 이 백화점 지분 30%를 소유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는 해당 지분의 매각에 관한 논의를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민수의 말에 임원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태우의 입에서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회장님,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어제 일은 정말 불미스러운 사고였습니다. 저희가 어떻게든. 정호는 손을 들어 태우의 말을 중단시켰습니다. 그의 눈빛은 단호했어요. 내 결정은 변함없소. 방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우의 어깨가 축 처졌어요. 그때 갑자기 라운지 문이 열렸습니다. 정호, 정말 자네가 맞군. 문간에 서 있던 노신사가 반가운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정호의 눈이 커졌어요. 오랜 친구 장민철이었습니다. 민철은 정호의 오랜 부동산 개발 파트너로 함께 강남을 일구었던 동료였죠. 민철, 여긴 어쩐 일이야? 정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민철은 걸어와 정호를 반갑게 껴안았어요. VIP 행사가 있다기에 왔다가 자네를 보게 될 줄이야. 10년 만이네. 민철의 뒤로 몇몇 노신사들이 더 들어왔습니다. 모두 정호의 오랜 사업 파트너들이었어요. 그들은 정호를 보자 반가움에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호, 자네 어디 갔었나? 연락도 없고 건강해 보이네. 여전히 정장이 잘 어울려. 갑작스러운 재회에 정호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오랜 친구들의 얼굴을 보니 지난 시절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태우는 당황한 듯했지만 빠르게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그는 직원들에게 음료와 다과를 가져오라고 지시했어요. 회장님들, 이렇게 한자리에 모이시다니 정말 영광입니다. 특별 라운지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민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눈은 정호를 향해 있었어요. 정호, 마침 자네 의견이 필요했어. 우리 새 프로젝트 강남 재개발건에 대해 얘기 좀 할까? 정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부동산 개발, 그의 평생의 열정이자 전문 분야였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어떤 프로젝트인가? 민철은 가방에서 도면을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어요. 다른 노신사들도 관심 있게 모여들었습니다. 여기 강남역 인근 구역 재개발 계획이야. 50층 복합 상업시설을 구상 중인데 몇 가지 난제가 있어. 정호는 도면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변했어요. 마치 수십 년 전으로 돌아간 듯한 날카로움과 통찰력이 돌아왔습니다. 이 부분, 지하 연결 통로가 문제겠군. 지하수 문제가 있을 거야. 정호의 손가락이 도면 위를 따라갔습니다. 그는 놀라운 속도로 문제점들을 짚어나갔어요. 그리고 여기, 이 각도로는 일조권 분쟁이 생길 수 있어. 15도 정도 틀어야 해. 민철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역시 정호야. 우리가 몇 달째 고민하던 문제를 단번에 짚어냈어. 다른 노신사들도 감탄했습니다. 정호의 부동산 통찰력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어요. 그의 손길이 닿은 도면 위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태우의 표정이 변했어요. 그는 이제야 정호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지분 소유자가 아닌 여전히 업계 최고의 전문가였던 것이죠. 수연도 놀란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제 그녀가 무례하게 대했던 노인이 실은 이렇게 대단한 인물이었다니. 그녀의 가슴 속에서 부끄러움과 존경심이 교차했어요. 자네의 의견대로 수정하겠네. 역시 정호의 눈은 달라. 민철의 칭찬에 정호는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오랜만에 성취감이 빛나고 있었어요. 치매의 안개 속에서도 그의 전문성만큼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태우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정호에게 다가갔습니다. 회장님, 역시 대단하십니다. 저희 백화점도 회장님의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제발 지분 매각을 재고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정호는 천천히 태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읽기 어려웠어요. 민수가 계약서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지만 정호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수연이 조심스럽게 일어나 정호 앞으로 걸어왔어요. 그녀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와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정말 큰 실수를 했습니다. 어제 저의 행동은 용서받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이 백화점에서 무언가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호는 그녀를 가만히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에 무언가 깊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VIP 라운지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긴장감 대신 경외심이 가득한 분위기로 바뀌었어요. 김정호를 둘러싼 사업가들의 눈빛에는 존경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정호의 통찰력 있는 조언 한마디에 몇 달간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가 풀리자 모두가 그의 전문성에 감탄하고 있었어요. 장민철은 정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자네 아직도 감각이 살아있군. 은퇴했다더니 거짓말이었나? 정호는 쑥스러운 듯 웃었어요. 그의 눈가에 잔잔한 주름이 펴졌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성취감이 그의 가슴을 따뜻하게 데웠어요. 운이 좋았을 뿐이야. 그 지역은 내가 30년 전에도 개발했던 곳이니까. 겸손한 대답이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묻어났습니다. 정호의 머릿속에서 치매의 안개가 걷히고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기억들이 하나둘 깨어나고 있었어요. 강남의 지하수 흐름, 토질의 특성, 일조권 규제까지 그가 수십 년간 쌓아온 지식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민철은 정호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눈빛에는 옛 동료를 향한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호, 우리 프로젝트에 자문역으로 참여해주면 어떨까? 자네의 경험이 필요해. 이 말에 다른 사업가들도 동의의 뜻을 표했어요. 그들에게 정호는 여전히 부동산 업계에 살아있는 전설이었습니다. 정호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은퇴 후 오랫동안 그는 자신이 잊혀진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치매 진단을 받은 후에는 더욱 그랬죠. 하지만 지금 그는 여전히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가슴 속에서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설렘이 피어올랐습니다. 시간이 될 때 도움이 되면 좋겠군. 정호의 대답에 민철과 다른 사업가들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들은 즉시 노트북을 펼치고 도면을 더 자세히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지점장 강태우의 표정이 복잡하게 변했어요. 그는 이제야 정호가 단순한 노인이 아니라 여전히 업계에 큰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라는 것을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태우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어요. 회장님, 태우가 조심스럽게 정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옥타브 낮아져 있었어요. 네. 무슨 일이죠? 정호는 도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태우는 불안한 눈빛으로 민수를 힐끗 바라본 후 다시 정호에게 시선을 돌렸어요. 지분 매각건에 대해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가 어떻게든 보상하고 사과하겠습니다. 태우의 간절한 목소리에 정호는 비로소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어제의 모욕, 그리고 오늘의 대접, 이 극명한 대비가 그의 마음에 묘한 감정을 일으켰습니다. 보상이요? 어떤 보상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정호의 차분한 질문에 태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는 서둘러 대답했습니다. VIP, 특별 서비스, 평생 무료 쇼핑 혜택, 전용 쇼핑 도우미, 배정, 무엇이든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겠습니다. 정호는 태우의 말을 들으며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VIP 라운지의 화려한 인테리어, 비싼 가구, 그리고 최고급 서비스, 모든 것이 완벽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어제의 쓰라린 기억이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그때 구석에 조용히 앉아있던 이수연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창백한 얼굴로 불안에 떨고 있었어요. 정호는 문득 자신의 처지와 그녀의 처지가 묘하게 겹쳐 보였습니다. 둘 다 사회적 평가에 취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죠. 특별 대우는 필요 없습니다. 정호의 목소리가 라운지 안을 가득 채웠어요.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태우의 얼굴이 실망감으로 일그러졌어요. 그럼 회장님은 정말 지분을 매각하시겠다는. 정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눈빛에 새로운 결의가 깃들었어요. 매각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태우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돌아왔습니다. 그는 간절한 표정으로 정호를 바라보았어요. 네, 말씀해 주세요. 어떤 조건이든 들어드리겠습니다. 정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강남의 풍경이 그의 눈에 들어왔어요. 그가 평생을 바쳐 개발한 이 도시,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사람들, 저처럼 나이 든 사람들, 그리고 치매 환자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십시오. 정호의 뜻밖의 제안에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태우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치매 환자 특별 프로그램이요? 정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어요. 예, 노인들과 치매 환자들도 존중받으며 쇼핑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전담 쇼핑 도우미, 휴식 공간, 응급 상황 대처 시스템, 이런 것들이 갖춰진 프로그램이요. 태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정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서 따뜻한 희망이 피어올랐어요. 자신이 겪은 불편함과 모욕이 다른 이들에게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때 수연이 조심스럽게 일어나 정호에게 다가왔어요. 그녀의 눈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그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싶습니다. 수연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모두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특히 태우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역력했습니다. 어제 문제를 일으킨 직원이 이런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겠다니? 정호는 잠시 수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진심을 읽을 수 있었어요. 왜 그러고 싶은 건가요? 수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제가 어제 회장님께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그건 회장님께만이 아니라 모든 노인분들께
제가 해왔던 실수였어요. 저는 이 기회를 통해 진정으로 변화하고 싶습니다. 수연의 솔직한 고백에 정호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생각입니다. 수연 씨가 담당해 주세요. 태우는 당황한 듯 했지만 반대할 수 없었어요. 그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동의했습니다. 예. 그럼 이수연 씨가 프로젝트 매니저를 맡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의 결정에 민수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정호에게 가까이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회장님, 괜찮으신 겁니까? 어제 일을 생각하면 정호는 미소를 지으며 민수의 걱정을 눈빛으로 달랬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이상한 평화로움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사람은 누구나 두 번째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지. 그의 말에 민수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호의 너그러움이 존경스러웠어요. 이 대화를 들으며 수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감사의 마음을 표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 절대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태우는 빠르게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그는 비서를 불러 회의 일정을 잡도록 지시했어요. 다음 주 월요일 시니어 친화 프로그램 기획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이수연 씨는 그때까지 기본 계획안을 준비해 주세요. 수연은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새로운 사명감이 담겨 있었어요. 민철을 비롯한 사업가들은 이 모든 상황을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민철이 정호에게 다가와 작게 속삭였어요. 자네는 여전히 대단한 사업가군. 사람의 가능성을 알아보는 눈이 살아있어. 정호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맑고 선명했어요. 치매의 안개가 완전히 걷힌 순간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민철은 정호에게 저녁 식사를 제안했어요. 오랜만에 만났으니 함께 저녁이나 먹자. 옛 동료들도 다 모일 거야. 정호는 기쁘게 동의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그는 자신이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날이었습니다. 민수는 정호에게 귓속말로 물었어요. 회장님, 컨디션은 괜찮으세요? 너무 무리하시면. 정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온했어요. 괜찮아. 오늘은 특별히 머릿속이 맑아. 오랜만에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어. 민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정호의 컨디션이 좋은 날이 얼마나 소중한지 잘 알고 있었어요. 태우와 백화점 임원들은 정호의 결정에 안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집은 매각 위기는 넘겼지만 이제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노인과 치매 환자를 위한 프로그램은 백화점 역사상 처음 시도되는 것이었습니다. 수연은 회의실 한쪽에서 이미 노트에 아이디어를 적고 있었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결의와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어제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한, 그리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여정이 시작된 것이었죠. 정호는 이 모든 광경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서 따뜻한 보람이 피어올랐어요. 작은 모욕이 큰 변화의 시작이 될 줄은 그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제 가볼까? 민철의 말에 정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이 라운지를 나서려 할 때 태우와 모든 직원들이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히 가십시오, 회장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정호는 가볍게 손을 들어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의 걸음걸이는 어제보다
훨씬 당당했어요. 오늘 그는 단순한 치매 환자가 아니라 존경받는 전문가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3개월 후 백화점 3층에 있던 작은 매장 하나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신했습니다. 시니어 친화 라운지라는 이름의 공간이 눈을 열었어요. 부드러운 조명, 편안한 소파, 그리고 여유로운 공간 배치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입구에는 모두를 위한 쇼핑, 모두를 위한 공간이라는 문구가 걸려 있었어요. 김정호는 라운지 앞에 서서 깊은 감회에 젖었습니다. 3개월 전 그가 제안한 작은 아이디어가 이렇게 현실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가슴 속에서 뿌듯함이 올라왔습니다. 어떠세요, 회장님? 마음에 드시나요? 이수연이 설레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시니어 친화 프로그램 책임자가 되었어요. 수연의 표정에는 긴장감과 기대감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정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 훌륭해요. 내 상상 이상이네. 수연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그녀는 지난 3개월 동안 이 프로젝트를 위해 밤낮 없이 일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속죄의 마음이었지만 점차 이 일에 진정한 보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들어가 볼까요? 모든 세부 사항을 직접 보여드리고 싶어요. 수연이 정호를 안내하며 라운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은 생각보다 넓었어요. 한쪽에는 편안한 휴식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상품을 천천히 살펴볼 수 있는 진열대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노인들의 편의를 생각한 디자인이었어요. 이곳은 휴식 공간이에요. 쇼핑 중에 지치면 언제든지 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수연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정호는 소파에 앉아보았습니다. 딱 적당한 높이와 부드러움이었어요. 그의 노쇠한 허리가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건 비상 호출 버튼이에요. 어디에서든 도움이 필요하면 누를 수 있어요. 수연이 탁자 위에 작은 버튼을 가리켰습니다. 정호는 그 세심함에 감동했어요. 그의 가슴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시니어 도우미 서비스입니다. 수연이 옆에 서 있던 젊은 직원들을 소개했어요. 그들은 모두 특별 교육을 받은 직원들이었습니다. 노인 심리학, 치매, 환자 케어, 응급 상황 대처법까지 배웠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쇼핑을 도와드리고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해 드릴 거예요. 정호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의 눈가에 작은 눈물이 맺혔어요. 한 달 전 그는 또다시 치매 증상이 심해져 이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을 잊어버렸었습니다. 오늘 와서 보니 모든 것이 새롭고 놀라웠어요. 수연 씨, 정말 고마워요. 이런 공간이 있다면 많은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쇼핑을 즐길 수 있을 거예요. 수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에게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업무 이상의 의미가 있었어요. 그것은 그녀의 성장과 변화의 증거였습니다. 아니에요, 회장님. 제가 감사드려야 해요. 이런 기회를 주셔서. 수연의 목소리가 감정에 복받쳐 떨렸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때 라운지 문이 열리고 지점장 강태우와 여러 임원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어요. 회장님, 오셨군요. 오픈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태우가 환한 미소로 정호를 맞이했습니다. 그의 태도는 3개월 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이제 그는 정호를 진심으로 존경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오픈 행사요? 정호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둘러보고 싶었을 뿐이었어요. 네. 이미 언론사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화제가 되고 있거든요. 태우의 말에 정호는 당황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불안감이 일어났어요. 그는 카메라와 인터뷰가 부담스러웠습니다. 그건 좀. 그의 망설임을 느낀 수연이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지점장님, 회장님께서는 오늘 컨디션이 좋지 않으세요. 인터뷰는 제가 대신할게요. 태우는 실망한 표정이었지만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수연 씨가 설명을 맡아주세요. 정호는 고마운 눈빛으로 수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그의 상태를 잘 이해하고 있었어요. 치매가 있는 날과 없는 날, 컨디션이 좋은 날과 나쁜 날, 모든 것을 배려하는 태도가 느껴졌습니다. 오픈 행사는 예상보다 더 성공적이었어요. 많은 언론사들이 이 새로운 시도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노인 친화적 쇼핑 공간, 치매 환자도 존중받는 곳이라는 제목으로 뉴스가 보도되었어요. 정호는 조용히 구석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가슴은 자부심으로 부풀어 올랐어요. 자신이 겪은 작은 모욕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정호는 수연과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수연 씨,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정호가 물었습니다. 수연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녀는 이미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른 지점으로도 확대하고 싶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다른 백화점과 대형 마트에도 이런 공간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정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열정이 느껴졌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수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사실 회장님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회장님께서 경험하신 것,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이 프로그램으로 이어졌는지, 그 진정성이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줄 거예요. 정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는 공개적으로 자신의 치매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의 경험이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생각해 볼게요. 좋은 아이디어예요. 그의 대답에 수연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서 진심 어린 존경심이 느껴졌어요. 그날 저녁 정호는 집으로 돌아와 정원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어요. 한편으로는 기쁨과 자부심,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상태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정호 씨, 오늘 어떠셨어요? 가정부 영미가 따뜻한 차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정호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생각보다 좋았어요. 내가 이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니 놀라웠어요. 영미는 따뜻한 눈빛으로 정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정호의 상태가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하는 것을 매일 지켜보았어요. 오늘은 특별히 좋은 날이었습니다. 회장님께서 항상 말씀하셨잖아요. 작은 행동이 큰 변화를 만든다고. 정호는 그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그가 예전에 자주 하던 말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에 잠시 슬픔이 스쳤어요. 그랬나요? 내가 그런 말을 했었군요. 영미는 정호의 변화를 알아챘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화제를 바꿨어요. 내일은 박 선생님이 오신대요. 재단 일로
의논할 것이 있다고 하셨어요. 정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민수는 이제 그의 재단 일을 돕고 있었어요. 정호 재단은 치매 환자와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민수가 찾아왔을 때 정호는 정원에서 장미를 가꾸고 있었어요. 그의 손가락에는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마치 3개월 전 그날처럼. 회장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민수의 목소리에 정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의 눈빛이 조금 혼란스러웠어요. 안 좋은 날이었습니다. 유구? 정호의 질문에 민수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는 오늘이 그런 날임을 직감했어요. 하지만 곧 자연스러운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저 박민수입니다. 회장님, 어제 말씀드렸던 재단 일로 왔어요. 정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이 조금씩 선명해졌어요. 아, 그래요. 민수 씨, 무슨 일인가요? 민수는 정호에게 다가가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어제 오픈한 시니어 친화 라운지 소식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백화점과 대형 마트에서도 비슷한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싶다며 연락이 왔어요. 정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어제의 일을 희미하게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요?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민수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시니어 복지 관련 국제 컨퍼런스에서 회장님을 연사로 초청했습니다. 회장님의 경험과 이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해달라고 하네요. 정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결심이 자라났어요. 수락해주세요. 내 이야기가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기꺼이 나누고 싶어요. 민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정호의 결심이 놀라웠어요. 정말요? 회장님의 치매 사실이 공개될 수도 있는데. 정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단호했어요. 괜찮아요. 이제는 숨기지 않을래요. 내가 겪은 일들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해요. 민수는 깊은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그는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제가 모든 준비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날 이후로 시니어 친화 쇼핑 서비스는 전국으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정호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어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오래된 교훈이 그의 경험을 통해 더욱 생생하게 전해졌습니다. 수연은 이 프로그램의 책임자로서 전국을 다니며 강연을 했어요. 그녀는 자신의 실수를 솔직히 인정하고 그것이 어떻게 성장의 기회가 되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치매 증상이 점점 심해지는 정호는 좋은 날과 나쁜 날을 오가며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유산은 계속해서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어요. 그가 남긴 사람을 겉모습이 아닌 내면으로 판단하라는 메시지는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몇 년 후 정호가 다시 길을 잃고 헤매다 그 백화점에 들어갔을 때 모든 직원들은 그를 알아보고 존중하며 맞이했습니다. 비록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왜 그곳에 있는지 기억하지 못했지만 그의 존엄성만큼은 완벽하게 지켜졌어요. 그것이 바로 작은 모욕이 만든 큰 변화였습니다. 한 사람의 아픔이 수많은 사람들의 행복으로 이어진 놀라운 이야기였어요.